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 2강입니다. 어때요? 내 나름대로 뭐 1강, 2강 잘랐습니다만은 좀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대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정규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자, 시작해 봅시다. 2강은 보면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넓게 개척한 광개토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타문이나 쳐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누군가 의도맞은 애들이 있겠죠. 누구? 중국 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겠죠. 그래서 중국 녀석들은 뭐라고 합니까? 광개토대왕을 호태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라 해요?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도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만 원짜리 만들 때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광개토대왕을 놓자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었는데 중국하고의 외교 좀 마찰 때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사임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지만 바로 동북공정 얘기 전에는 분명히 중국 애들도 고구려는 우리 역사라 했거든. 그래서 자기네들이 뚜둥이 맞았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은 태평수령을 좋아했다 그래서 호태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이었는데 왜 또 학자들 중에 호태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광개토대왕, 호태왕까지 잘 줄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터무니 땡땡 어떻습니까? 4세기 말기에서 5세기 초기. 4세기 말기에서 5세기 초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니은본에 자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수군을 이끌고. 근데 그건 뭐 수군을 이끌고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광개토대왕 오직 말만 타고 뛰어는 자입니다. 광개토대왕 대단한 전술가셨지. 이 당시에 바로 백제가 수군이 강했거든요. 왜? 바로 생각해 보세요. 근초광 때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 등을 점령했거든요. 그럼 다 배 타고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제선 어떻게 했습니까? 근초광 때부터 이어지는 그런 해상 세력, 바로 수군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백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얘네들이 고구려가 우리가 수군이 강하니까 수군 쪽은 덤비지 않겠지? 큰 방심하는 사이에 수군을 통해서 백제를 공격한 거예요. 허를 찢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제를 공격했죠. 그래서 그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한강 이북까지 진출. 아차산 필요 없고. 그러면은 백제 근초고왕이 자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평양성에서 고원왕을 죽였거든요. 자, 그래서 평양성은 먹지 못했지만 좀 밀렸거든요. 죽이고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황해도 정도까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황해도 좀 못 갔다 왔으니 나도 그 정도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광개토대왕 때 찍어 눌러서 한강을 국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귿번에 동해를 정벌. 자, 동해의 정벌 학선이 바뀌어서 광개토대왕인데 아직까지도 어디? 바로 태조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태조왕 때 동해 정벌하면은 세모해야 되겠죠. 사실 정벌과 정복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벌과 무슨 정복을 동해는 같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해를 정벌, 동해를 정복 뭐 같이 봐도 좋습니다. 분명히 광개토대왕이 맞습니다. 근데 태조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학설인데 상황에 따라서 앞에 이렇게 세모해 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연을 격파, 그 옆에 요동,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됐습니까? 자, 전현이 있었죠? 앞에 전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고구, 원왕 때. 이건 후연. 전현, 후연.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서 비읍번화도 두면 되죠. 신라와 가야에 쳐들어온 외를 격퇴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신라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 신라 군인들 썼었던 호우명 그릇이 신라 무덤에서 나온다. 그래서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엿보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읍번에 영락, 최초의 연호를 사용. 연호는 단기나 석이 쓰는 거거든요. 단기나 석이 연도 따지는 거거든. 근데 연호는 우리는 중국 연호 갖다 썼어요. 근데 광개토대왕 때 내가 왜 중국 거 써? 나는 내 것을 떼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 그럼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중국 거 안 썼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우리는 중국 연호 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구려도 썼었지만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식 연호 썼다는 얘기죠. 또 하나, 백제라는 나라는요,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아서 백제는. 신라는 중국 연호 쓴 적이 있어요. 독자 연호도 있고 중국 연호 썼습니다. 고려도 조선도. 고려도 우리나라 연호 쓴 적도 있지만은 독자 연호 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거의 100%나도 가만히 아닐 정도로 명나라 청라 연호를 썼죠. 하여튼 됐고요. 자, 뭐라 했지 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광개토량 때 영락입니다. 백제는 연호를 쓴 기록이 없어요. 특히 중국의 연호를 쓴 적이 없습니다. 백제는 중국 연호 쓴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와 고구려와 신라는 중국 연호도 쓴 적이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광개토량이라는 얘기지. 백제는 중국 연호 아예 쓴 적이 없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호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연호를 쓴 적이 없다고 하시면 돼요. 대신 뭘 썼느냐? 육식갑자를 썼죠. 개미년 또는 병자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육식갑자를 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으면 장수왕 대신 잠깐 오른쪽에 와서 자, 아신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시시하지, 조금 약하지만 좀 시시하다고 해야 될까 좀 알아두세요. 즉, 광개토량의 공격으로 고생 많이 했던 분이죠. 아신왕.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뭐가 되어 있어요? 영원히 노객이 되었다고 항복을 하였다. 노객은 당신의 노비가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개토량 공격에 의해서 백제가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초광이 가서 고구려 두들겨 팼는데 이때 와서 이제 고구려 백제 팬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왔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8번에 고구려 얘기하는 거야? 자, 고구려가 아니죠? 고구려에 인지를 보냈었던 누구? 실성왕. 근데 실성왕은 별로 안 중요해요. 대신 왜 떠드느냐? 기업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백회에서 추대했다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의 화백회에는 왕을 폐위시키거나 추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화백회에서 추대됐던 왕이 여러분 중 그 중에 하나가 실성왕이 있고 나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열왕이 있고 이런 분이 화백회에 의해서 추대됐잖아요. 또 화백회에서 폐위시킨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진지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도 좋지만 신라에서 왕을 폐위하거나 추대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화백회의와 강리대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왔습니다. 다시 왼쪽에 와서 고구려의 장수왕을 찾습니다. 장수왕 잘 줄치면 되죠? 장수왕은 왜 장수왕입니까? 긴장자 목숨 숫자 오랫동안 사셨다고 해서 장수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장수 옆에다 땡땡 쓴 다음에 5세기다 쓰면 되죠. 이분 하도 오래 살아서 초기, 중기, 말기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냥 5세기. 기억본이 있습니까? 광개토대왕님이 권리에 줄쳤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이름은 살아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업적과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장수왕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내미 보니까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장수왕. 장수왕 때 아버지 광개토대왕을 봤더니 우리 아버지 그냥 눈만 뜨면 다른 나라 쳐다가서 영토 넓혔네? 그래서 광개토대왕. 됐습니까? 광, 넓게, 토, 영토를 개척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가서 니은번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을 자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디귿번 밑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자,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얘기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쓴다면은 평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고구려는 어디서 건국됐습니까? 여러분들? 졸본에 건국됐다가 두 번째 왕이 유리왕 때에 국내성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참 지나서 장수왕 때 평양은 천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수림왕이나 또는 광개토대왕이나
이런 분이 있었을 때는 수도가 어디라고 하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국내성이라 할 수 있겠지. 국내성, 국내가 아니라 성 이름이 국내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면 지도를 그려보면은요, 여기가 졸본성이라면 이렇게 여기에요. 얼마 멀지 않습니다. 압록강 너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서 한반도에서 건국됐다면 틀리는 거예요. 한반도 너머 만주 쪽에서 건국된 거예요. 그리고 국내성도 만주 쪽에 있는 것이지 국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성입니다. 그래도 누가 국내는 아니 국내성.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와서 평양 수도 옮겨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죠. 됐죠? 백제는 수도의 변천 순서에 따라서 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고구려는 수도의 변천 순서에 따라 소문이 나오지 않더라고. 여지까지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서 국내성의 수도가 있을 때 또는 평양성의 수도 있을 때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장수왕 때부터가 평양이 수도인데 장수왕 중에 더 구체적이게 한다면은 기억은 안 맞고 니은번은 전부터 이어진 거고 그다음에서 확실한 것은 디귿보부터 평양천도 이혼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왕으로 하면 장수왕이지만 장수왕이라면 뭐 다 평양천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은 장수왕이라 하더라도 평양천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개토대왕릉비 어디 있습니까? 압록강 너머에 있잖아요. 중국 땅에 있잖아요. 지금. 평양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시죠? 가겠습니다. 거기서 니은번 됐고 디귿번 자 앞에 조칩니다. 평양으로 천도 알아두세요. 평양으로 천도 됐죠? 왜? 나라를 남쪽으로 넓혀야 되겠다 해서 남진 정책이죠. 됐고요. 그러면은 왕이 살해되니까 그 밑에 조칩니까? 평양에 안하궁을 세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양과 개성과 관계되어 있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양에다 안하궁을 만든 것은 장수왕 때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삼국시대 때 삼국시 무덤이 변한 거 왜 나와 이거? 궁궐 중에 가장 컸던 거죠. 그러면은 고구려시대 개성에 만들어진 것은 고구려시대 개성에다 만들어진 것은 만월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양에 안하궁 만들었다 고구려입니다. 장수왕. 고려 개성에 만월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알았으면 그것은 고려입니다. 태조 왕건 때 만들어서 이어진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양과 개성과 관계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평양은 장수왕. 됐죠? 근데 평양은 사건이 많이 있는데 궁궐을 얘기했을 때 얘기입니다. 장수왕 때 만든 안하궁. 고려시대 때는 개성에다가 만월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으로 천도에서 평양에 안하궁 됐죠? 그 밑에 나아제동맹이 체결 연도까지 조심하세요. 나아제동맹이 체결을 했다. 그럼 나중에 체결한 분이 옆에 있겠지요. 그죠? 좀 이따 봐도 되고 지금 봐도 되고요. 자, 미리 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20번에 자 비왕이 있습니까? 줄쳤죠. 비리왕하고 다른 분이 나됐습니다. 비왕 옆에 늘지왕과 나아제동맹을 체결. 자, 또 오른쪽에 자 19번에 늘지 말까 하지 말고 또 뭐 좀 찍고 늘지왕 됐습니까? 늘지왕에다 쓰면 되는 거죠. 그 늘지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5세기 초기에서 중기까지 걸쳐있네요. 5세기 초기에서 중기까지 걸쳐있네요. 그 밑에 기억번 하도 되겠죠? 부자상속으로 바꾸었다. 자 신라에서 왕위 세습을 한 건 내무당 때부터인데 김씨에 의해서 왕위 세습됐는데 형제 향속이 간섭 크다 했지. 처음에는요. 이때 와서 부자상속이 됐다. 그러면서 니은번에 있습니까? 옆에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해졌음. 자, 고구려와 백제는 들어오는 순간 공인이지만 신라는 들어온 것과 공인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에서 불교 전해졌음 이렇게 해야지 공인하면 큰일 납니다. 묵호자 냅두세요. 묵호자가 아도라는 얘기도 있고 아도와 묵호자 별개라는 얘기도 있고 복잡해요. 막설이에요. 그때 쓰지 말고 뒤에만. 디귿번 조심하면 되죠. 또 비왕과 나아제동맹을 체결. 그럼 다시 왼쪽에 가신다면은 장수왕이 남진정책했기 때문에 나아제동맹 맺어진 거잖아요. 결국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의해서 백제의 비왕과 신라의 누가 늘지왕이 나아제동맹 맺었다. 결국 나아제동맹이 체결되게 된 것은 배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장수왕의
남진정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남진정 주둔 치지 않았지만은 평양으로 촌놈은 남쪽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남쪽에 진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 신라의 나, 백제의 제, 나 즉 엄밀히 따지면 얘는 제나 동맹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신라보다 백제가 더 강했거든. 그렇지만은 이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많이 근거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김부식 삼국사기는 신라계의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제 동맹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됐습니까? 다시 왔습니다. 또 하나 장수왕이 디귿번에 마지막 단어 두면 되죠. 계도왕이 북위에 건너뛰어서 국서를 보냈다.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 백제의 계도왕이 중국 북위에 국서 외교문서 보내면서 고구려 쟤네 쓰레기예요. 제가 고구려에서 살려줬다가는요 나중에 북이 당신도 뚫기에 맞아요. 나 도와줘서 고구려 칩시다. 이렇게 외교문서 보냈다는 얘기죠. 지문해 보니까 무슨 외교문서 같은데 고구려에 그냥 씹어놔서 막 그냥. 그럼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으면 계도왕의 국서를 할 수 있는데 배경이 바로 뭐냐?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체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됐죠. 리을 보내고 있으면은 흥안령 일대에 건너들 장악. 초원지대 몰라도 되고 흥안령 일대를 장악했다.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만주와 누버니 몽골의 접경지대가 이게 흥안령이라는 산맥인데 이쪽이니까 거의 몽골 쪽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미음본 단어도 얘기했죠. 뭐가 됐습니까? 백제의 한성을 함락. 그러면 백제 한성을 함락하니까 도저히 백제가 안 되겠어. 그래서 오른쪽에 22번에 문조왕이 웅진을 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 놔도 돼요. 그러니까 디귿번에 두 번째 나대종명의 체결이면은 거기서 체결해서 이렇게 해서 433년 간호 다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 갖다 붙이면 됩니까? 백제에 20번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끝머리 보면 뭐가 있습니까? 또 433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 갖다 붙이면 됩니까? 밑에 디귿번에도 이렇게 옆에 디귿번에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나제동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와서 거기에 미음번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른쪽에 어디 갔다가 20명 갖다 붙이면 되지. 그래서 백제가 도망갔다? 옆에 문조왕 줄쳤습니까? 웅진으로 천도 줄쳤습니까? 그러면 되지. 475년 몰라도 어차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백제 즉 한성이 함락된 거니까 장수왕과 관계된 5세기겠지. 다시 왼쪽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비읍번 조심해야지. 또 한강 전 지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뭘 만들었다? 충주 고구려빈을 건립했다. 자, 옛날에는 중원고구려빈이라고 했죠. 요즘은 충주고구려빈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따졌는데 통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충주고구려빈이라고 하면, 그러나 현보도 가서 여러분들 중원고구려빈이라고 틀렸다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중원고구려빈, 충주고구려빈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중원고구려빈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충주고구려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겁니다. 알았죠? 바뀌었다 해서 좀 더 멍 때리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고. 그 밑에 또 평양전도 이후 경당이 설립되었다. 경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요? 경당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혹시나 장수왕이 경당을 설립했다면 틀리지. 장수왕은 왕이거든요. 장수왕 왕이기 때문에 장수왕이 학교 만들었으면 국립이겠죠. 그래서 장수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장수왕 때 평양전도 이후 경당을 설립했다는 표현은 맞지만 장수왕이 경당을 설립했다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거는 사립학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록상 나온 것 중에서는 거의 뭐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그러대? 바로 구제학당이 최초 나와의 사립학교. 그거는 고려시대 사립학교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는 경당, 기록상은 경당이 최초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립학교 중에서는.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자왕까지 하고 가볼까요? 자, 문자왕이라고 하는 분은 단어 문자, 명왕이라고 하는 힘들지 말고 문자왕 옆에 부여를 복숭아로 둡니까? 자, 끝으로 뭐라 쓰면 돼요? 밑에 보고 갈까?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 뭐라고? 5세기 말기부터 6세기 초기. 5세기 말기부터 6세기 초기. 누가 그런다? 고구려 최대 영토는 광개토대왕 때다. 아니다. 요만했던 땅을
요만했던 땅을 어떻게 이만하게 만든 것은 광개토대왕이고, 조금 더 늘린 것은 장수왕, 한강역을 완전히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좀 더 먹은 것은 문자왕. 왜? 부연을 복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제일 많이 늘린 것은 광개토대왕일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전체를 따졌을 때는 문자왕 때가 최대 영토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백제입니까? 백제에 20번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됐죠? 21번도 바로 왼쪽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노왕. 자, 북위에 국설 보냈다 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에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밑에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피놓고. 하여튼 개노왕이 북위에 국설을 보냈던 것은 배경이 뭐다? 왼쪽에 광개토대왕의 남진 정책과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양쪽을 잘 비교해서 선언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결시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서 뭐가 있죠? 문주왕이라고 하는 분 있죠? 자, 문주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주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위를 자른다 뭐라고 하느냐? 위에다가 한성식이. 사실 백제는 지금 먼저 하나 위대성에서 공급됐는데 그 위대성도 지금은 서울 쪽입니다. 크게 보면은 한성, 서울. 그 당시엔 한성이라고 했는지 한성식이. 서울식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지금 그건 지금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 웅진식이. 그래서 백제는 이렇게 한성식, 웅진시기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졸본식이다, 또는 국내성식이다, 평양식이 이렇게 나눈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좀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평양전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한성시기가 되는데, 이 한성시기, 자, 여기 옆에 공간 좀 펴있죠? 한성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성기다. 왜? 백제의 전성기가 근초광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성시기가 전성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가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오랜 기간, 가장 길었다. 오랜 기간. 그러니까 수도 중에 가장 오래였던 것이 백제는 뭐가 되느냐면은 한성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전성기를 생각하는 것이 괜찮겠죠. 한성시기하고 전성기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웅진시기 때는 고구려에 뚜둥이 맞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죠? 갑니다. 그래서 문주왕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웅진을 전도했다. 배경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계될 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어디 있습니까? 24대 왕을 또 보고 가볼까요? 동성왕 유쳤습니까? 옆에 가서 뭐 쓰면 될까요? 오세기 말기. 동성왕이라고 하는 분은 수도의 동쪽에다가 성을 잔뜩 쌓았다고 해서 동성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식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기업권 유치입니까? 소지왕과 결혼동맹을 체결. 소지왕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왕의 바로 동생의 딸. 그러니까 소지왕의 조카랑 결혼하셨더구만. 그래서 결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와 신라, 그 다음에 신라와 대가야가 맺었는데요. 금강가야가 아니면 대가야인데 신라에서 시집을 가더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지왕 결혼 체결했다는 얘기는요.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할 목적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제 동맹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층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탐나국을 복속 줄치면 되죠. 탐나국을 정벌한 것은 여기서는 정벌과 복속을 좀 다르게 정벌은 근초광 때이지만은 복속을 한 것은 누구 때라고요? 동성왕 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라죠. 자, 늘지왕 얘기 아까 했죠? 늘지왕 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0번 냅두시고요. 21번에 역시 소지 말일강 건들지 말고 끝부분 점 찍고 소지왕. 소지왕이라 써놓으세요. 그리고 가르고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세기 말기라 쓰면 되죠. 오세기 말기. 소지왕 오세기 말기.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삼국시대 때에는 특별한 얘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몇 세기, 초기, 중기, 말기, 정기, 후기 이렇게 하세요. 가끔 내가 연도 외워나갈 때 있죠? 전근대 다 통틀어 봤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외우라고 하는 것 좀 외우고 나머지 몇 세기를 합시다. 그리고 갑니까? 기업권에 보시면은 경주에 시장을 설치.
됐죠? 화살표. 됐습니까? 통일신라 시대에는 됐죠? 자, 지방에도 시장을 설치. 그래서 삼국시대 때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특히 신라 중심 얘기했을 때 시장이 수도만 있었어요. 경주에만 있어서 수도에만. 통일신라 시대, 즉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표절도 쓰시면 됩니다. 시장을 지방에도 설치했다. 만약에 삼국시대에 통일하기 전 신라는 수도와 지방에 시장을 설치했다면 틀리는 겁니다. 지방의 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통일 이후다. 통일신라 때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에 우역을 개설. 우역은 우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한문을 써놨거든요. 특히 뭘 조심하라. 계리직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임들이 계리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만 나올 수 있는 1시간 정도로 정리해서 또 이렇게 특강을 해주게 됐습니다.